습니다. 민주당이요. 어제 김영선 전 의원이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취지의 녹취록을 또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그 유명 그 대법관 그 법관도 옛날에 그 했던 법무법인들 그 딱 이름 딱 넣어갖고 첨부해갖고 판사들 압박하고 명수 선수 아이가 그래갖고 그 잡혀간 놈들 무죄로 풀리라게 하고 그런 거 아이가. 그럼 김영선이 왜냐면 다 자기 그거거든. 서울법대고 하면 정치권에서 영향 판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사들도 다 정치권에 의해서 자기들이 운명이 갈라지더라 아이가. 그건 누가 있노? 김영선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이 판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섭외를 해요 저 사람은. 저 판사에 대해서 김영선이가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거기에 맞게끔 저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가 누군지, 걔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누군지. 그리고 사람이라서, 판사도 사람이라서 전화 한 통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어디서 전화 왔는가에 따라서 막 정리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국민들께서 상당히 크게 공분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 취소를 법원이 결정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즉시 항고가 안 되면 보통 항고를 통해서라도 다퉈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하지 않고 결국은 의도적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하여 구속 취소라는 트랙을 밟은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그 법조 카르텔, 보수적인 법조 카르텔이 움직인 거 아니냐. MBC 뉴스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검찰 동호회는 그거 퇴직자 모임이고 검사들 모임이고 네. 뭐 검찰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현직 검찰 시절에 수차례 참석을 했던 게 확인이 좀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감사의 영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맥락을 이해하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결국에는 서울법대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동호회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석방 청원에 동참을 했고요. 그 결과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법원의 구속 취소로 이어졌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항고라는 제도를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법조계에 있는 여러 가지 전관 카르텔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냐,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와 비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저 때가 보면은 이제 김영선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재보선을 통해서 아마도 등판한 상황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인들한테 이제 법조인 출신인 김영선의 위력을 과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사법에 대한 팽배한 불신 같은 것들이 명태균의 케이스에서도 보이는 것이고 윤석열의 케이스에서도 보인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까, 이런 근본적 물음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어제 MBC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단독 보도를 또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 신구정 검찰총장이 심야에 대검 수뇌부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도 즉시 항고했던 사례들을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3건이나 된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알고 것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뭐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해설서에 이미 본인이 써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MBC가 직접 지기현 부장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던데 본인의 해명은 그 부분은 내가 안 썼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요. 네. 여튼 이제 공조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무책임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공동 바이라인 기사 들어갔을 때 그거 책임 없습니까? 네. 다 사실은 그 책임을 같이 진단하는 차원에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의심이 돼요. 예, 그리고 평생 법으로 먹고 산 사람들이고 이른바 이제 구속 취소와 구속형 집행 정지와 뭐 이런 거 구분하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국민들은 몰라요. 구속 취소의 사유와 뭐 위헌이라며 뭐 이런 그게 뭐 식으로 위헌이라며 위헌이어서 거죠. 그랬다는 거잖아. 다른 건데, 뭐 이렇게 충분히. 왜냐하면 그걸 검찰총장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형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
취소하고는 전혀 다른 별건의 사유임에도 마치 그것이 비슷하거나 같은 일인 것처럼 섞어서 얘기를 네.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법 기술이 들어간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사실 그리고 재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사 사건에서 문제적이었고 판사들이 판단해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무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심을 하라라고 결정하는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검사들 하는 행태 보십시오. 끝까지 이제 항소해가지고는 이거 다투게 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그 유족들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상황인데 네. 이 사건에서는 유달리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검판사들하고는 웬만하면은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하고 소송이 붙으면 100점 100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하고 검사가 싸워도 검사가 이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끝까지 요만한 사소한 거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버스 기사 오석준 대법관 그렇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질문했던 것으로 질문했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였죠? 7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횡령은 그걸로 이제 해고를 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취지의 그러니까요. 판단을 했다라고 예.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생활하면서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이렇게 비정한 판결 처음 본다 이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판사들이고 네. 그런 검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으로 대표되는 상징되지 않습니까? 동네가 그 서초동 귀족정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법리적 해설의 영역 본인들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농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면서도 법리적으로 딱히 반박할 수가 없는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제도적 설계 자체가 사법 판단이 귀족적인 행태로 이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네. 이제 구독자분들 진짜 현명하신 게 제가 700원 잘못 이야기했는데 800원이라고 다 댓글 달아주십니다. 400원 두 번이었다라고 예, 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100원을 깎았습니다. 네, 800원이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이렇게 집단지성이 바로바로 예. 발현되는 그러니까 저도 방송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팩트 체크 잘못하면 댓글창에서 바로 야단을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